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 임대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임대 쪽, 그리고 숙박업 관련된 운영과 이제 위탁도 하고 있고요. 24개 정도 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 임대 사업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에어비앤비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단기 임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총 합치면 5년,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공간 임대를 전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걸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업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가 덜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전업인 겸 저는 부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주로 하시나요? 일단은 이 입지 찾는 게 공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입지를 어떻게 찾고 어떤 물건이 좋고 어떻게 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금이나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몇 개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좀 약간 컨설팅을 저는 1:1 PT 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좀 도와드리고 손님 받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지금 촬영 중인 곳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이전에 제가 임장을 요즘도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개사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명함을 보고 연락을 주셨고, 이런 전대차 받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시겠냐 라고 해서 바로 와서 오게 됐죠. 와서 좀 괜찮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워낙 또 수요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1000에 75만 원입니다. 이쪽 지역은 보통 시세가 70, 75 이런 게 물건이 많고요. 강남에도 그런 물건이 많죠. 85만 원 미만인 것들 많아서 사실 찾기 나름입니다. 이곳과 서울은 거리가 있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SRT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병원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이 여기서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좀 있어서 직장인들도 당연히 많고요. 좋은 매물을 보는 눈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저는 많이 임장을 다녀보니까 지역별로 얼마의 시세인지를 이제 인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얼마가 남겠구나가 이제 딱딱딱 보여서 이 지역은 시세가 이거 이상이면 안 남겠다, 이거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은 거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임장을 다녀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니면 이런 매물을 찾을 수 있나요? 최소 3번은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임장을. 근데 한 번 가실 때마다 오피스텔 1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10개에서 13개 정도,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0개 정도를 보시면 이런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취미 생활이 된 것 같고, 임장이 사실 이 단기 임대만 임장을 하진 않습니다. 단기 임대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요즘은 관심 있는 다가구주택 통건물 매수하는 것까지 다 임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중개사들과 제가 관계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지인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부동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건 없고 갔다 오면 좀 진이 빠지긴 하죠. 오피스텔의 장점이 있나요? 게스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풀옵션이 거의 보통 오피스텔 대부분이거든요. 풀옵션이라고 하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사실 소모품들만 세팅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게스트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고 편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약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다 오피스텔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은 보통 어떤 지역에서 운영하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지인이나 수강생분들. 그래서 나는 성수에 하고 싶다, 나는 대전 살아서 대전에다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곳이 남는 곳이고 수익성이 나는 곳이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근데 만약 말씀하신 그 지역이 수익성이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까지 저는 다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공간 창업이란 게 특정 지역을 하기에는 사실 지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만 보고 싶다, 용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곳들을 다 안내를 해드려요. 용산이나 이런 데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지역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더 넓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는 잘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모품을 다 구비하시는데 얼마가 들었나요? 사실 이 곳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다가 권리금 받고 팔고 용달차에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실어서 여기를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소모품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초반대? 제가 보통 1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세팅이 되고, 여기는 특수 케이스로 그냥 용달만 불렀기 때문에 50만 원 안 들었습니다. 많이 안 들고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저는 150만 원 정도를 딱 맥시멈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20 소모품, 30만 원 중개 수수료. 그래서 150만 원을 딱 그 정도를 마지노선을 잡고 운영을 해요. 계약 전 처음 보러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안 오고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를 온 거고요. 왜냐면 이 지역이 잘 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오고도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와서 그냥 본 거죠. 옵션이 뭐 있나, 고장난 건 없나,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저는 임장 가서 많이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연락이 자주 와요. 그래서 자주 오는, 수익성이 나는 것만 계약을 하는 거죠. 공간 임대의 소비층이 어떤 분들인가요? 단기 임대는 직장인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20% 안에 뭐 재건축, 인테리어, 병원 이런 수요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요즘 이사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이 재건축 들어가서 살 데가 없어서 잠깐 그 이사 가기 전에 한 3주? 한 달? 지금 본가가 재건축집인데 그때 살 데가 없어서 호텔 가서 살았거든요.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용이 그만큼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요즘은 요런 단기 임대를 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한 달 단기 임대 고객이 들어오면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매출이 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세랑 관리비 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50에서 70만 원 정도. 단기 임대의 단점도 있나요? 게스트들 입장에서 단점은 딱히 저는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운영했을 때의 단점? 순수익이 좀 다른 공간 창업들보다는 조금 낮다. 왜냐면 해봤자 상방이 거의 70만 원 정도에 머물러져 있거든요. 50에서 7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에어비앤비나 다른 공간 창업보다는 순수익은 낮죠. 근데 수익률은 높죠. 왜냐면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노하우가 쌓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개월은 최소 해야 될 것 같고요. 3개월 해봤자 일주일에 2번씩이면 한 달에 한 8번 임장 가는 건데, 갈 때마다 10개 본다면 한 달에 80개 오피스텔 보는 거고, 3달이면 한 240개 보는 건데, 서울에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봤던 거 따져보니까 1000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00개 정도는 오피스텔 봐야 이 지역은 얼마 남겠다, 이 지역은 뭐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수익이 안 날까 불안해하시는 분은 없나요? 진짜 많이 걱정하시는,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수익이 안 남는다고 해도 순수익으로 30-40만 원은 다 남고요. 근데 그거는 안 남을 때 그런 거고, 보통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거진 다 남습니다. 두 개 운영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할까요? 보통 한 물건당 보증금 1000으로 잡으면 12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 정도 있으면 두 개 세팅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2500 정도 준비되면, 2000만 원 정도 준비되면 하나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또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보증금이 500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물건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총 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00 정도 있으면 두 개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제가 그룹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은 미션처럼 드리고, 1대1로 하시는 분들은 동행임장까지 1회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 중개사들과 어떻게 설득하고 얘기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날에 보통 오피스텔 3개에서 4개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2-3개를 제가 하고 나머지 1-2개는 수강생이 직접 해보고 고칠 거 제가 옆에서 알려드려요. 보통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보통 40대 이상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40, 50대, 60대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20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보통 30대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침체기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침체기에 공간 임대업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거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빌리는 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사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는 것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예요, 부동산 침체기일수록. 그래서 이 단기 임대 사업은 저도 이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플랫폼도 개발하고, 이 물건도 5월에 입주를 한 물건인데 계속 늘려가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단기 임대 사업은 저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잘 되지 않을까,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하나 잘 배워두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부업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가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한 집에서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빌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아요. 뭐 에어비앤비, 호텔, 뭐 단기 임대 정도인데, 에어비앤비랑 호텔은 비쌉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사실 단기 임대 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사가 많아지고 앞으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아까 부동산 침체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단기 임대라든지 중간에 이렇게 잠깐 쓸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더 많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를 하실 때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잡으시나요? 근데 보증금을 비용으로 따질 거냐 안 따질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보증금을 비용으로 안 따지면 사실 돈 들어가는 게 200만 원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월 50만 원 번다고 해도 4개월 BEP면 넘죠.
근데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따지면 1,200에 들어가기 때문에 50만 원을 따지면 거의 2년이 걸리긴 합니다. 네. 수강생분이 그런 성향이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증금도 비용이니까 이걸 넘는 순간이 언젠지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다 받는 거니까 들어가는 돈은 뭐 200만 원 안 되니까 금방 BEP 4개월이면 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점이 보통 제가 했을 때 1년 반에서 2년이 손익분기점이 걸리니까 그런 사업들보다는 비용도 덜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안 할까요? 일단은 물건을 찾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 자체가 전대차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의 받는 게 뭐 가자마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갔는데 거절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난 이 사업이랑 안 맞아 라고 마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제 강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푸시하는 역할을 계속 설정을 하는 거죠. 단기 임대 매물들을 혼자 다 관리하시나요? 저는 제 알바생 분이 20개가 넘는 매물을 청소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게스트들과의 CS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이제 은행 다니면서 내기 5점은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근데 내기 5점까지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 게스트가 머물면 보통 2주, 한 달을 머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CS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 보는 거 합치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소나 사무실 필요 없고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죠. 지금 제가 20개 넘는 걸 월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 케이스가 한데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여러 개 매물을 본인이 관리하고 싶다. 그분도 단기 임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번 해보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빌려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 물건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 외에 대표님이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회계 처리를 제가 합니다. 이모님한테 비용을 드려야 되니 그런 거나 뭐 다른 회계 처리, 뭐 물품 사는 거나 이런 거 다 제가 하고요. 공간 임대는 사업자 종목이 따로 있나요? 단기 임대는 사실 전대업이라는 사업자가 규정상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는 수강생분한테 안내해드리는 게 1호점까지는 사업자 없이 그냥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경험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2호점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2호점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진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강생의 최저 수익과 최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순수익 기준으로 최저로 벌면은 2개 해가지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일 것 같고요. 많게 벌면은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벌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가 높은 게 더 많이 남거든요. 실제로 제가 월세가 149만 원짜리가 거의 지금 100만 원 초반대가 수익이 남고 있어요. 월세가 높지만 그 오피스텔은 프리미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일주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일주 가격이 지금 50만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에다 관리비 하면 매출이 300에서 400 사이가 나와요. 149만 원 빼봤자 관리비 빼면은 100만 원 초반대가 남는 거죠. 그럼 월세가 비싼 걸 운영하는 게 더 낫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월세가 높으면 이게 선납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는지. 그냥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1호점은 좀 저렴한 거, 월세 100만 원 미만짜리를 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월세를 선납으로 내리고 관리비를 내는데 뭐 일주일 정도 공실이 생기면 엄청 불안해 하세요. 저는 1호점은 좀 저렴하고 좀 가성비 있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3개에서 4개 5점 정도 했을 때 비싼 거 해보셔라. 파티룸 공간 대여 창업은 안 하시나요? 저는 돈 많이 들어가는 공간 창업은 안 합니다. 보증금이 크니까요. 보통 상가다 보니까 제 지인들 하는 거 보니까 3천만 원 이상은 다 보증금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이면 요 물건 3개거든요. 보증금 1000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상 뭐 파티룸도 좋은 사업이지만 저는 오히려 방을 더 쪼개면 쪼개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보증금이 낮은 거를 좋아합니다. 급하게 시작하려는 수강생도 있나요? 많고 전대차 받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 그냥 전대차 없이 하려고 하는 수강생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없이 운영은 할 수는 있지만 전대차 허락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도 저한테 해주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임대인분이 알게 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집을 바로 빼야 되는 상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고소도 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대차를 받고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대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제 3자한테 또 빌려주는 전대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지만 다른 제 3자한테 한 번 더 임차를 주는 거를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그게 특약사항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객이 객실을 훼손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비싼 게 없습니다. 근데 비싼 거면 당연히 금액을 받겠지만 게스트한테 그런 적은 없고요. 뭐 깨봤자 와인잔, 그릇 깨는 거 정도라서 그냥 저는 그럴 때 먼저 돈 달라고 안 하고
다치진 않으셨는지 일단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냥 이거 비용 처리 제가 할 테니까 후기를 더 장문으로 길게 써달라고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막 더럽게 쓰고 가는 경우는 사실은 청소 이모님이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 가격 설명해 주세요. 이게 8만 원 정도에 샀어요. 침대가 요거 매트리스랑 프레임 다 해가지고 40만 원 정도 하고요. 25만 원, 15만 원 정도. 전자레인지도 저번 집에서 쓰던 거고 한 이거 4만 8천 원 정도일 거고요. 네, 이런 식기류 같은 것들은 뭐 별로 안 비쌉니다. 다 2만 원 내외로 됩니다. 인덕션은 구매하신 건가요? 옵션이었습니다. TV도 옵션입니다. 이런 옵션은 집마다 다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원래 사실 TV도 옵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TV가 있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요. 요 뒤에 수납장이 원래 이 오피스텔은 이 수납장이 없습니다. 근데 전 임차인이 불편해서 자기가 산 건데 이걸 떼갈 수가 없잖아요.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오피스텔은 요게 없어요. 집 계약 후 공간 세팅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계약을 4월에 했고요. 5월 10일 날 입주였고 지금 한 3, 4일 지난 이유는 이 쇼룸으로 일주일을 써서 제가 막아놨어요. 이번 토요일까지 쇼룸이 있어서 막아놨는데 막아놓은 거 이후에 바로 19일 날부터 예약이 들어온 겁니다. 쇼룸은 뭔가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건들을 쇼룸처럼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정도만 세팅해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에 대한 걸 오셔가지고 보는 거죠. 네, 그거를 이번 주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쇼룸을 본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요? 라는 반응이죠. 엄청 많이 꾸며야 될 줄 아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수익이 난다고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자신감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1대1 컨설팅이 만족도는 더 높나요? 왜냐면 저랑 카톡도 1대1로 하고 전화도 1대1로 계속 하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관계성이 좋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리금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물건 하나 산 거잖아요. 근데 요즘 권리금이 제가 이 전집도 판 게 600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금 받고 판다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싸게 컨설팅을 하는 거죠. 강의는 여러 플랫폼에서 진행하시나요? 저는 그 플랫폼이랑 지금 협업하는 것만 강의를 하고 있고 플러스로 하는 건 이제 1대1 컨설팅을 한 달에 최대 2명까지만 하고 있어요. 단기 임대의 권리금은 어떤 건가요? 이거를 운영했던 영업 권리금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권리를 한데 모아서 월 순수익에 곱하기 한 12배수 정도를 받고 이걸 하고 싶으신 분한테 팔아요. 음식점 파는 권리금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건들을 그대로 드리면서 매출을 다 공개하면서 권리금 주고 파는 거죠. 네, 저는 지금 2개 팔아봤는데 600씩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따지면 600이니까 한 달에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버는 게 50에서 7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0만 원 또 부가 수익이 있는 거죠. 보증금 받고 권리금 받고 해가지고 또 2개를 세팅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운영하시면서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일 없이 뭐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뭐 게스트들이랑 메시지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많아질 때 제 알바생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100명의 수강생 중 계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 안에 계약하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나머지 분들이 기간을 길게 보면 더 늘겠지만 포기라기보다는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2달 내로는 한 50%, 60% 정도 제가 통계 내보니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30, 40%는 모르겠네요.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나중에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빠르게 계약하는 수강생은 어떤 분일까요? 제 강의가 1주차에 시작하자마자 임장을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한 달 안에 하십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임장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푸시를 하는데도 바쁘다, 이번 달은 못 하겠다,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인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공간 창업을 하기 좋은 나이대나 성격이 있을까요? 나이대는 없는 것 같고, 나이대는 성인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격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효율을 따지는 사람,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한 물건이 있으면 여러 사이트에서 비교를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 사업과 맞으실 겁니다. 공간 창업을 시작할 때 조심하셔야 할 성향이 있을까요? 마음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자금이 없는데 자금에 딱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잃으면 내 인생에 엄청난 큰 타격이 오시는 분들이면 노심초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일주일 정도 공실이 생기면
바로 빼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심초사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금액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 사업을 하나 하면 내가 이제 남는 금액이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목돈을 모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 사실은 크게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임장 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인 게 유리 멘탈이신 분들은 멘탈이 조금 있으시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 임대를 첫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물건 고르는 거 첫 번째로 직장인이 많은 곳을 찾으면서 교집합으로 33M2 플랫폼 내에서 예약이 좋은 거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하는 일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건 찾는 거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장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임장을 많이 가셔서 낚싯대를 많이 뿌리셔야, 저도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임장을 많이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초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주일 3, 4일 공실 난다고 나 이거 사업이랑 안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처음이라서 뭐 그러기 힘드시겠지만 여유를 가지시면 어떻게 보면 예약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조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수강생분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단기 임대는 사실은 망할 일은 없습니다.